미국 대선이 지금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. 그쵸. 안보 전문가시니까 예. 트럼프가 당선될 게 거의 확실히 돼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해리스 부통령으로 이제 바꿀 것 같은데 후보를 거의 어떻게 바뀐 어떻게 상황이죠. 전망하세요? 그럼 미국 그런데 대선은? 갑자기 해리스가 지지율 해서 트럼프를 앞지르고 그러니까요. 있죠. 그러니까 해리스가 검사입니다. 그 검사로 공직을 보내면서 맞아요. 이 말로 난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내가 맡을게. 걔가 저지른 범죄는 내가 다 다뤄본 범죄야. 그런데 뭐 성폭력 모마라든가 뭐 또 회계부정이라든가 또는 뭐 국가 사법기관의 개입이라든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. 나는 주로 가해자 피해자 문제를 주로 다뤄본 사람이다. 이러면서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 낙마하자마자 바로 치고 나갔거든요. 이게 마치 선거 때 조국 대표가 나타나가지고 3년은 너무 길다. 이럴 때 왜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? 그치. 3년 너무 길지. 야, 이런 거랑 똑같다. 이상하게 미국에 지금 그 반응이. 근데 우리가 검사를 많이 겪어봐서 좀 찜찜하긴 해. 근데 상대가 트럼프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미국도 한국 대선을 닮아간다니까. 꼭 같아져요. 그래가지고 지금 오차 범위 이내 접전이에요. 네. 어떤 건 트럼프가 이기고 어떤 건 해리슨이 이겨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그 지금은 이럴 때 뭐 함부로 예측하는 건 아니다. 네. 그러나 또 이제 검사 피의자 프레임이 우리가 지겹도록 봐왔는데 미국에서 또 나타나니까 대선판이 출렁이는구나. 이런 부분들 참 재밌어야 하잖아. 그리고 경합 지역 여론조사로 다시 좁혀봐야 되니까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떠냐 하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둘 중에 그러면 트럼프는 어쨌든 우리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안보든 아니면 외교든 아니면 경제. 방위비 분담이든 예. 뭐 이런 부분들 두 사람 중에 어떤 스타일일까도 궁금하고 또 어느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지도 궁금해요. 제가 그걸 알아보려고 9월 말에 미국으로 갑니다. 아 9월에 네. 그래서 저기 이제 교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가 올 걸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일정에 들어갔는데 그 나는 제일 놀란 게 그 우리는 트럼프 하면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정말 있어서 안 되는 지도자들로 알고 있는데 막상 교민들 전화를 하고 그쪽 진보 단체 알아보니까 의외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더라고. 많아요? 아니 더 많아. 특히 왜 한반도에 왜 평화 협정 체결 결의안 네네. 같은 거 이런 거 K-팩이라는 단체가 해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올렸거든요.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을 상당 부분 참여시키고 행사 때마다 그 상원 의원이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그분들 뵙게 될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참 미국의 교민들 세계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. 그런 걸 항상 보고 저는 좀 우리보다 오히려 시민운동 수준은 조금 더 앞서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아요. 그런데 이번에 이런 행사 준비를 하고 쭉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지지자가 이 진보 쪽에도 이렇게 많다는 건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. 그 정치 색깔상 도저히 트럼프를 지지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보면은 한반도 문제에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. 근데 그 약간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? 시대 정신이 이제는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뭔가 실리의 시대로 넘어가서 트럼프 하면은 뭔가 실리주의자라는 느낌이 강하니까 예,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교민분들 포함해서 미국 시민들도 저 사람 하면 뭔가 이런 이슈나 이런 아젠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실리를 가져다 줄 것 같아라는 느낌 때문에 이념은 그런 약간 면이 뒤로 있죠. 하고 예. 그를 지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? 예,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반 엘리트주의 또 그러면서도 뭔가 상실감에 젖은 사람들에게 플러그를 꽂는 이런 부분들이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또 이런 정치를 혐오하는 미국인들이 상당수 있어가지고 그의 언어나 예. 행동 이런 것들이요. 정말 한치도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박빙이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의외로 나는 트럼프 지지자가 많다는 게 사실은 의외고 충격이었다. 네. 그래서 미국에 가서 내가 직접 그걸 눈으로 봐야겠다. 봐야겠다. 저는 좀
감을 잡겠더라고요. 물론 뭐 그거 같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다. 그 넓은 땅에 그걸 어떻게 예, 합니까, 그렇죠. 제가. 그러나 이제 미국 각지에서 오는 교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니까 예.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. 미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. 예. 그래서 특히 경합 지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여론들 들어보고 우리 동포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한번 봐야죠. 그래서 저는 9월 말 이때를 이제 예. 갖고 있고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홍범도 장군의 루트를 전부 다시 보고 예. 9월에는 미국 대선 예. 이걸 보고자 하는 게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때까지는 그럼 최병 사건이나 이 국내 사안은 일단 소강 상태. 아니 접어두시는 이거는 거예요? 일상입니다. 예. 그런데 그 아무리 국내 정치가 급하더라도 지금은 크게 판이 움직이는 시대거든요. 거시적으로 좀 그런데 봐야 우리가 할 거. 예. 이런 부분에 대한 시야를 항상 보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기회를 또 놓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원래 제가 전문 영역이 원래 그 외교 안보지 외교 안보지. 원래 그거 갖고 저 학교에서 지금 글 써야 되는 시간인데 네. 외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. 외도를 많이 하셨다. 예. 최병 사건. 아니 그걸 외도라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? 아니, 인용을 한 겁니다. 인용을. 최 목사님 왜 예. 그러세요?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? 그래? 예. 외도라는 표를 쓰셔가지고. 알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 그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최병 특검법 문제나 이런 문제도 그러면 지금 당장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니까 시간이 좀 소강 필요하다 상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. 보는 거고 네.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이런 정치적 현안도 9월쯤 돼가야 어느 정도 다시 또 타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. 결국. 그렇죠. 예. 지금 그냥 논란만으로 끌고 가면서 국민들 지칠 때 기다리는 전략.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진지전 양상이라는 게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 전선은 변화가 없어요. 그게 이 가장 고약한 전쟁이에요. 이건 1차 대전의 전쟁이에요. 6.25 전쟁의 전쟁이에요. 그게 가장 사람은 많이 죽고 희생한 건데 별로 전과가 없어. 변하는 게 별로 없어. 그러니까 참호 속에서 비 맞으며 진흙탕에서 추위에 떨고 예. 더위에 허덕이고 이러다가 4년 5년 간 게 1차 대전이란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이게 가장 고약한 전쟁이에요.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흑염소 좀 먹고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. 이럴 때는 그렇죠. 약간 이제 그 뭐랄까요 관조라고 하나요?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더 큰 판에서 그렇죠. 크게 굵은 보셔야죠. 것들을 보는 연습도 필요하다.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은 외유성 출장을 간다.